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문서 자동화하는 모델이 이제 ADA, VBA, 어시스턴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ADA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파일을 갖다가 통째로 GPT에 넣어서 분석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출력된 결과값, 출력된 데이터 값을 다시 GPT로 받아서 엑셀 형태로 출력하든지, 워드 형태로 출력하든지, 파워포인트 형태로 출력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ADA 기능에는요, 한 가지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 오피스에서 운영되는 그런 툴들 있잖아요. 뭐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또는 PDF라든지 또는 뭐 PNG라든지 이런 파일들만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요. 한글 파일들 있잖아요. 우리 기관이나 뭐 정부기관 같은 데서는 이제 한글 파일 아직도 많이 쓰시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을 입력하시게 되면 요거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VBA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매크로 설정을 풀어서 그 매크로 설정을 푼 VBA 코드를 이 엑셀 자체에다가 입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안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타이트하게 돼 있다던가 아니면은 인제 뭐 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 설정을 내부 데이터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진행이 어렵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기능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료가 기본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오피스 툴에 이제 어시스턴트 기능을 붙여서 쓰던가 아니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슬라이드 시트라고 그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스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 기능으로 붙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유료로 진행하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DA 기능부터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되고 제안과 실행이 같이 들어오는 값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엑셀은 입력이 되고 PDF도 입력이 되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인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 데이터베이스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 챗GPT 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가운데 창을 프롬프트 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통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명령어를 입력하시는 창으로 쓰세요.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 하단에 이 프롬프트 창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플러스 버튼.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오피스에서 운영하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경우는 바로 파일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GPT랑 같이 작업을 하시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물론 이 GPT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 웬만한 파일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인식을 잘 하지만 한 번씩 크로스 체크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번에 하나씩만 요청을 하셔야지 훨씬 더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VBA 방식 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면요. 이제 필요한 업무를 정의해서 챗GPT한테 VBA 코드를 따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트 1과 시트 2를 합쳐줘라든지 뭐 지정 함수라든지 아니면 뭐 서미프 함수 뭐 이런 브이로그업 같은 것들을 서식을 걸지 않은 채 이걸 VB 코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코드를 짜줘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GPT가 코드를 짜줄 거잖아요. 그럼 그 코드를 다시 이 엑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VBA 함수로 자동화 작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류를 해결한다던가 이제 반복된 뭐 매핑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굉장히 좀 효율적인데 이게 하다 보면은요 시트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던가 때로는 이제 한글이 누락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코드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404 에러 코드가 뜨는데 404 에러 코드가 떴을 때는 다시 GPT한테 물어봐서 이 에러 코드를 잡아주고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재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황하시거나 '왜 안 되지 내 거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 갖고 이제 초고수의 엑셀 초고수가 되시게 되면 뭐 복잡한 수식이나 서식 같은 거 잘 모르셔도 빨리 퇴근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고런 것들 한번 같이 알아볼 거고요. 자, AI 어시스트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마이크로 365 버전을 쓰는 게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이크로 365를 쓰시게 되면은 여기 상단 엑셀 메뉴 창에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추가 기능이라는 게 뜹니다. 추가 기능. 보이실까요? 네. 이 추가 기능이라는 게 뜨게 되는데 이 추가 기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옆에 지금 보시면 이 코파일럿 마크 보이시죠? 네. 이 코파일럿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챗GPT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클로드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을 쓰시려면 요건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클로드라든지 챗GPT 같은 경우는 무료로 쓰실 수가 있는데 고렇게 해서 추가 기능으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옆에 추가 기능으로 삽입이 됩니다. 뭐가? 챗GPT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공동 작업을 같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뭐 엑셀 서식 몰라도 여기서 무슨 서식 넣어 가지고 해 줘. 이렇게 바꿔 줘. 아니면 뭐 분리해 줘. 이런 작업들이 일원화돼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챗GPT 화면을 켜 가지고 거기서 뭐 이런 거 수식 걸려면 뭐 어떤 엑셀 수식 걸어야 돼. 수식명 알려줘. 그다음에 그걸 다시 따 갖고서 복사 붙여 넣기 하고 또 에러 걸리고 이런 복잡한 작업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 어시스턴트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파일 자체 안에서 이 엑셀 안에서 그런 작업들이 전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추가 기능 하면은 클로드라고 검색만 하게 되면 추가할 수 있는 게 딱 나오거든요. 요거 추가하셔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글 아이디 로그인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있고 추가할 수 있는 뭐 이제 AI 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은 클로드를 써볼 거예요. 왜냐하면 코파일럿은 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마이크로 365 정도는 깔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무료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강의를 잡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A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ADA 파일. 여기 지금 보시면 항공기 탑승객 명단 ADA 실습 파일이라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 일단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이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지금 밑에 맨 아래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실습 내용 설명서라는 게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시트 1이 있습니다. 시트 1.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실습 내용 설명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갖다가 쓰실 때 이 화면을 보시면서 교차하시면서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좀 놓치셨을 때 이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 넣기만 하시면 되게끔 이 초록 색깔로 표시된 게 프롬프트입니다. 이 프롬프트를 복사 붙여 넣기만 하시면 되는데 그걸 제가 스텝별로 나눠 놓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파악하는 실습할 때는 요 초록 색깔 첫 번째 스텝 1에 돼 있는 이 초록 색깔 프롬프트 복사해서 긁어 넣으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 필터링 할 때는 요 두 번째 조건 필터링에 있는 초록 색깔 이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고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실습할 데이터가 바로 요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기 탑승객 명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A, B, C, D, E 해 갖고 위에 이 제목들 있는 게 행이라 그러죠, 행. 네. 그리고 열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5 이제 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있는 것들을요. 데이터를 GPT랑 같이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요. 요 데이터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우리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요거를 갖다가 잠깐 내려놓고요. 잠깐 내려놓고 자, 이 머릿속에다 이걸 입력을 좀 해 놓으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자, 이걸 갖다가 잠깐 내려놓고요. 다시 GPT를 킨 다음에요. 다시 GPT를 킨 다음에 여기 왼쪽 왼쪽 중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자,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사진 및 파일 추가 버튼이 나옵니다. 자, 요거 눌러 볼게요. 자, 누르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드렸던 ADA 항공기 탑승객 명단 ADA 실습 파일이라는 거 있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파일의 내용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프롬프트를 막 쳐 갖고 막 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자, 내가 업로드한 엑셀 파일의 내용을 이해해 줘. 그다음에 시트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저걸 한번 해 볼게요. 뭐라고 나오나? 자,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 엑셀 파일에 있었던 그 9가지 열에 대한 내용들, 예약 번호, 승객명, 출발지, 그다음에 데이터 일부 예시들까지 지금 얘가 정확하게 똑같이 파악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 가공이 들어가는 건데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 먼저 그 여기 있는 데이터를 파악을 할 때 이 항공 예약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예약 건수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좌석 등급별 건수라든지 아니면 취소 건수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 엑셀 파일에 있는 항공 데이터를 분석해 줘. 총 예약 건수, 확정 대기 취소 건수, 좌석별 등급 건수를 요약해 줘. 전체 요금 합계와 확정 건만의 요금 합계도 알려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더하기라든지 빼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엑셀 수식 걸어서 하는 것들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작업이 가능하시겠죠. 네. 자, 제출. 예상 결과가 아마 지금 총 8건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뭐 확정이 5건 정도 확정이 6건이 있네요. 확정이 6건이 있고 대기가 4건이 있고 취소가 1건이 있고 이걸 이제 AI가 이렇게 텍스트로 요약해 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요금 합계는 얼마다, 확정 요금 합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엑셀 파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 확정건이랑 대기건이랑 예약건들 있잖아요. 요 것들을 갖다가 얘가 분석을 해서 데이터로 출력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예전에 엑셀 같은 경우는요. 자동 필터로 직접 눌러서 이렇게 찾았잖아요. 뭔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할 때는요. 근데 요런 것들도 말 한마디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데이터에서 똑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네. 이 데이터에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예약만 뽑아줘 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Shift 엔터 치신 다음에 자, 예약 상태가 확정인 것. 자, 그리고 좌석 등급이 이코노미인 것. 자, 그리고 뭐 요런 것들을 갖다가 결과를 표 형식으로 보여줘. 자, 표를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으면 얘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자동 필터를 누르지 않고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예약된 목록들만 찾아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인사이트도 다 나오죠. 5건의 요금 합계, 출발지 예약 수 해갖고 이렇게 다 잘 찾아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함수 같은 거 계산할 때 예전에는 뭐 에버리지 if라든지 썸if 같은 함수를 써서 이런 뭐 어떤 특정 목적에 관련된 요금을 뭐 발췌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예약 건수에 관련된 요금만 발췌를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 계산을 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를 계산해줘. 자, 1번, 목적지별 평균 요금을 계산해주고요. 2번,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요금 합계를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3월, 확정 예약 건수와 요금 합계 결과를 표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 네, 그래서 이제 시트 1에 있는 항공 예약 데이터를 실제로 계산한 결과 쭉 나오죠. 뉴욕은 평균 요금이 98만 원, 도쿄는 32만 원, 방콕은 117만 5천 원. 자, 이거 방콕이 117만 5천 원은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가 데이터를 넣어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부산은 27만 5천 원, 서울은 10만 8천 원. 그래서 이렇게 쭉 데이터들이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 완성된 거를 실제로 출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GPT랑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결과값을 알아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가 다시 복사를 해서 내 엑셀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GPT한테 우리가 출력할 수 있게끔 바로 요청을 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포그래픽 형태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요. 시각화해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 데이터를. 자,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줘. 좌석 등급별 예약 건수 원형 차트로 시각화해주고, 예약별 막대 차트도 넣어주고, 목적지별 총 요금 막대 차트, 그 다음에 제목은 한국어로 붙여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낭S9J님께서 GPT에 요청하듯 제미나이에도 요청해도 가능한가요? 네, 제미나이 요청하셔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기능들이 좀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캔버스 기능이 자기 멋대로 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편하게 하시려면은 챗GPT나 클로드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미나이에서도 작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얘가 지금 아직 덜 나온 것 같아. 출력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원형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갖다가 지금 출력을 해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 글씨가 깨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깨지면은 이게 네모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에 지금 네모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거예요. 제 컴퓨터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챗GPT가 아직 한국어 패치가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를 갖다가 가끔씩 인식을 잘못해서 이렇게 깨지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다시 누르신 다음에 여기 파일 첨부 버튼 누르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한국어 폰트 있죠. 한국어 폰트 진짜 아무거나 저도 한국어 폰트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지금 업로드를 해 볼게요. 이게 지금 한글 나눔 글꼴이라고 제가 지금 해 놨죠. 자, 이 나눔 글꼴을 갖다가 해 가지고 아무 한글 폰트나 업로드를 딱 해 주시면은 자, 이 폰트로 자, 한국어가 한글 제목이 좀 깨져서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첨부한 한글어 폰트를 활용해서 다시 출력해 줘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네모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거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막대 그래프 잘 나왔죠, 이제? 네, 제 거는 잘 나왔는데 이게 깨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중단을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출력했던 이 GPT랑 같이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엑셀 형태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줘. 자, 시트 1은 원본 데이터하고 시트 2는 예약별 상태별 요약 건수, 시트 3은 요약 목적지별 요약. 그래서 파일명은 항공예약 분석 결과 XLSX로 해줘라고 해서 이제 엑셀 파일로 출력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엑셀 파일로 나오는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요 링크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여기 다운로드 마크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죠? 네, 요걸 누르기만 하면은 요 파일체로 업로드가 됩니다. 가공이 다 돼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네, 지금 업로드 됐죠, 지금? 네. 다운로드 된 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대로 됐는지. 자, 요거 항공예약 분석 결과 요대로 내가 출력해 달라 그랬죠? 자, 더블 클릭. 자, 편집 사용. 네. 자, 요거는 그 칸이 작아서 이렇게 깨진 거죠. 네. 늘려주면 되죠. 그죠? 네, 늘려주면 되죠. 자, 제가 아까 요청한 대로 우리 출력했던 거 다 나와 있죠. 원본 데이터 있고 예약별 요약 상태 여기 있죠. 예약별 요약 상태, 목적지별 요약. 자, 깔끔하게 이렇게 해갖고 이 엑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내가 엑셀 서식 몰라도 내가 엑셀 못해도 GPT랑 같이 공동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